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 가만히 따져보니까 양대 시장 모두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이번 달 저점 1880라인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 70, 8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최근 5, 6년 이래의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되거나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장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허나 꼭 좋은 실적에, 즉 서프라이즈에 시장이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부진해도 향후 어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면은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월간 단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던 1월 달, 그리고 충분히 기대를 해봄직한 다음 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 장세의 특징을 한 가지씩 꼭꼭 찝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프라이즈보다는 턴어라운드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 발표 기업 몇 곳 더 살펴보겠습니다. LG 하우시스 조금 전 실적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75억 원, 전년 대비 198% 증가, 거의 200%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고요. 당초에 전망치가 228억 원이었는데 예상치를 한 20%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분기에 당기 순손실로 좀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는데 이 당기 순손실 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삼성카드 보겠습니다. 삼성카드 4분기 영업이익 3,66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18%나 급증입니다. 당초의 예상치가 3,322억 원이었는데 예상치를 약 10%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실적 발표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끝내주는 전략도 그 포커스를 실적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턴어라운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투자 아이디어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서도 잠시 좀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이 실적이 안 좋아도 오르는 종목 하니까 저는 딱 S-오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 밖에도 이렇게 다소 좀 부진해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얼핏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또 주가는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고요. 네. 좋아서 또 좋은 종목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워낙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과 나쁜 실적에 대해서 일단 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뭐 일례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오늘 이제 굉장히 예상보다도 더 안 좋게 나왔던 뭐 정유사 업종군이라든가 주 초반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됐는데 바로 다음 날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였던 움직임이 나왔고, 상반대에서 또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군들이 꼭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미 이제 코스피 시장의 4분기 실적이 사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주요 메이저 수출 기업 몇 개를 빼고 나면 전체 영업이익 면에서는 반감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지난 4분기보단 다가오는 이제 2015년도에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일 것이냐, 이런 쪽에 조금 더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관심도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네. 예로 들면서 네. 살펴볼까요? 뭐 일단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던 기업은 뭐 제가 볼 때 SK 하이닉스 같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쪽은 뭐 정유나 화학업체 중에서 오늘 S-오일 이제 두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는 뭐 4분기 매출액이 뭐 5조 원대가 넘었고 영업이익이 1조 6,700억. 전체적인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1조 4천억에서 한 낮게는 한 1조 3천억 정도라고 본다라면은 예상치보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S-오일은 반대로 매출액이 한 6조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2천억대 영업 적자 났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대 중반에서 그나마 선방하면 한 1,000억 정도 수준으로 봤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안 나왔고, 뭐 순이익도 당연히 뭐 큰 폭의 하락을 좀 기록했습니다. 근데 주가 동향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어제는 좀 많이 내렸고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어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안 빠졌죠.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내리지 않고 주가가 잘 버티는 수준이었다. 또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삼성전자의 140만 원대, 150만 원대 수준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200만 원 갈 거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0조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더 좋아질 거다. 근데 하이닉스 올해 전체 영업이익 수준이 제가 알기로 한 6조 원에서 많아야 한 6조 5천억 수준이거든요. 분기로 보면은 1조 5천억 내외라는 얘기인데 이번 4분기보다 다가오는 이제 올해 1분기가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 깔려 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에만 열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차후에 어느 정도 좋아질 것이냐를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OE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오르는 걸 보면서도 이렇게 안 좋아도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당초 회사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썩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컨퍼런스 콜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뭐 올해 이제 그 상반기 중에 유가의 저점이 나올 것이다. 아마도 그 발언 자체가 조금 이제 힘을 얻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그 SOE 같은 경우는 다른 정유사에 비해서 좀 정유 쪽에 많이 특화가 돼 있고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의 어떤 턴 상황에서는 좀 빠르게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4분기보다 조금 더 개선세를 보이는 대체적으로 지금 턴어라운드 기업에 대해서 즉 실적에 대해서 좀 좋아지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분기까지는 엉망진창이었는데 1분기에는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좋을 거냐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그냥 세 글자 정상화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주가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회복세를 보인다. 즉 이제 일정 좀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장이 종목을 조금 더 밀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그 기업들 실적을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 네. 좀 뭐가 있을까요? 큰 걸로는 뭐 중국이나 뭐 유럽 쪽 뭐 중앙은행 정책 뭐 이런 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짧으면 뭐 이번 달이나 뭐 1분기, 길면은 올해 상반기 중은 유가와 ECB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이 세 가지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2012년도 1월에 ECB가 정책을 발의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무슨 업종이냐. 정유하고 화학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아마도 그러한 틀에 있어서도 최근의 움직임 자체가 저는 거의 비슷하게 반영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뭐 유가라고 하는 것이 뭐 저도 이제 뭐 매번 이제 조금 이제 저점이 나왔다.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뭐 시기는 제가 장담은 못 드리지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것이 일단 현실화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이러한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업종군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른 실적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져서 지금의 뭐 정유화학,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좀 산업재 섹터에 있는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로서 좀 받아들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SO일은 얼마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오늘 6만 원이었나요? 네, 6만 원. 단적으로 지금 딱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라고 보기보단 팔 수 있는 시기 자체는 유가가 오른 다음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유가는 아예 아직도 그냥 뭐 40달러 중반, 뭐 최근 열흘간 동안 많이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저는 내리막을 걸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간밤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뉴스가 나오면 그 떨어지는 주식을 사라. 유가 민감주 중에서 지금의 전략도 여전히 병행해도 된다고 보고요. 매도를 할 생각을 한다면은 그 가격이 뭐 6만 원이 되든 아니면 7만 원이 되든 간에 국제 유가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내지는 이제 확실하게 유가의 저점이 나왔다. 추세가 상방으로 잡혔다. 그때쯤 가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 SK인가요? 어디서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네. 세븐 시스터즈라고요. 이제 지금은 5자매라고 하는데 합병이 됐으니까 엑손모빌하고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주가가 안 빠지는 거하고 우리나라 정유사들 주가 빠지는 것은 다르다라고 분석을 해놨더니 그 내용의 이제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 7자매는 7 그 메이저 업체들은 이미 가스 플랜트 쪽, 그러니까 그 가스 쪽으로 한 47%를
그 매출비를 받거나 전환을 해놨다 이미. 그래서 사실은 유가 떨어져 봐야 말은 정유업체라고 하지만 유가 많이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엑소모빌이나 이런 쪽은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고 S오일은 사실 지금 말 그대로 100%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거의 다 이제 원유를 갖다가 이제 그거 정유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탄력이 좀 뭐라 그러지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은?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정유업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산유국도 아니고 전량 뭐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상승 시에는 조금 더 뭔가 레버러지가 커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유업체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그 우리나라 업체군들의 어떤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지 않나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이 장기적인 유가의 어떤 하락 국면 내지는 뭐 계단식 하락이 길어지면 사실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글쎄 항상 뭐 증시에는 이제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어떻게 보면 유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더 강력한 리바운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좀 해석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S오일에 비해서 다른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다른 이제 정제업체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 움직임이 좀 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어떤 그 매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좀 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권주가 아침에 뭐 SK나 뭐 좀 작은 종목 위안타나 그다음에 뭐 골든 브릿지 그렇죠. 뭐 브릿지나 해서 뭐 좋았던 상황인데 이제 거래소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게 돼서 이제 뭐 상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NH가 지분이 제일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도 좀 많이 5%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종목 움직임은 또 딱 그 순서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거 이 재료 가지고는 좀 증권주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종목 위주로. 뭐 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추세적인 어떤 증권주가 상승한다고 하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1월 달에 이제 몇 번 증권주를 물어보셔서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산기가 3월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증권주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으로서라도 일정 부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2월달 장세를 이렇게 아주 비관적으로 안 보고 어느 정도 상승 쪽에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거기서 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나왔던 KRS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대략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작게는 한 25억에서 많게는 한 7, 8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이 상장이 돼서 어떤 뭐 수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중소증권사의 어떤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좀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SK가 오늘 세게 그래서 아마도 올라가는구나. 소형 증권주가 더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골든 브릿지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660억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지분 3% 장부가가 800억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지분만 들고 있어도 충분히 시가총액을 그렇네요. 뛰어넘는 가격이니까 뭐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해석을, 상장 이후 상장 이전이라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그 지분을 어디다가 이제 넘긴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대규모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래. 월요일날 상치겠는데 또? 상한가는 오늘 상상상 밀렸죠. 갈 네, 것 같은데 오늘 10%. 분위기가. 보니까 29일 날도 상한가였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아마도 이제 미리 좀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좀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증권주가 이것만 가지고서 주가가 뭐 추세적인 움직임을 기록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대신 뭐 상승의 어떤 재료적인 측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소형주 쪽은. 네. 이번에는 좀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사물인터넷 관련주 얘기 좀 해볼게요. 보니까 대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쪽에서도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괜찮은 업체 인수 추진 의사 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SK텔레콤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좀 유력한 후보군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워낙에 그 이번 달에 좋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계속 지난해하고 마찬가지로 중소형 장세만 펼쳐질 것이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표라든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달 말에서 2월 한 중순경까지는 사실 코스닥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유가증권 시장은 실적이 부진할 거라 생각이 돼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가 올라가는 수준이면 코스닥은 조금 반대거든요. 1월 효과가 중소업체에 많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컴투스가 20만 원을 넘날 정도로 실적주가 미리 주가가 한번 반영이 돼서 쭉 한번 끌어올렸던 상황이고 근데 그거 몇 개 이외에 코스닥은 전체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과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너무 과도하게 선반영된 부분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는 최근에 신규 상장주 내려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가 누가 있나요? 많이 빠지는 애들 중에. 엊그저께 하한가 내지는 급락했던 것 중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렸었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 중에서는 PC월드제약이 8% 하락이고요. 영백CM 6% 하락. 그리고 신동도 혹시 빠졌나요? 네, 국외 신동은 아닙니다. 오늘 상한가입니다. 그죠? 네. 신동은 잘 가는 거예요. 사물인터넷 얘기가 나와서 근데 또 이제 AD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삼성전기 관련돼 있는 사물인터넷주도 최근 며칠간 또 AD 테크놀로지 고점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약간의 어떤 지수상으로도 코스닥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나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군들은 일단 삼성 쪽도 그렇고 대기업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중소업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늘리겠다. 그리고 또 이제 지분을 인수하거나 M&A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상장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 중에서도 제휴협력을 한다거나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합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상장주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벤처투자도 어제 보니까 이제 2천억 또 증자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삼성 쪽에서. 근데 거기서 만약에 IoT 하는 쪽 하나라도 그게 이제 IPO 그러니까 비상장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거래되는 쪽이라도 살짝 건드렸다 그러면 또 이게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예전에 바이오랜드인가요? SKC에서 SK 케미칼. 맞죠. SK에서 인수했던 화장품. 그런 것처럼 지금 엔텔스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더만요. 5%. 그러니까 엔텔스도 제 생각에는 그냥 인수할 것 같은데, 이제 분위기가. 엔텔스가 원래 전체 매출 비중 중에 SK텔레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지네가 지분이 일부 있었다가 인수한 거잖아요. 맞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IoT도 좀 더. 근데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텔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코콤이라든가 SNS라든가, 관련주 보면은 한 달 동안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해당 회사가 찍혀가지고, 우리 니네 인수할 거야 라고 해서 해당 회사 지목이 되면 그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오르겠지만, 지목이 안 되는 회사는 또 기대감만 있다가 같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라면은 맞추긴 좀 힘들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SK텔레콤이 한 5%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엔텔스 쪽이 아무래도 가장 유망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또 이것도 궁금해요. 최근에 이 유가증권 시장 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리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그만한 뉴스가 나와도 정말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랐는데 요즘에는 이 정도 재료면은 예전 같았으면 상한가 몇 종목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이 좀 둔화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 자체도 좀 전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고점에 대한 징후라든가 아무래도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 동향 보면은 또 껐떡하면 한 하루에 100억, 200억씩 팔아치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장 전망 좀 해볼게요. 여전히 실적도 아직은 이제 오늘 정도면 피크라고는 하는데 또 남아있는 쪽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발표 안 한 거로. 코스닥은 거의 하지도 않았고요. 아직. 계속 좀 그런 실적들이 좀 영향을 줄까요? 부진한 실적이 발표될 업종군들이 아직 좀 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설주도 아직 거의 이제 GS건설이나 지금 대림산업 정도만 한 것 같고 나머지 하나도 안 했고 조선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한 거로 알고 있고
예, 쇼크난 거 외에는. 예, 그렇죠. 철강조는 이제 뭐 이제 핵심 종목은 했으니까 나머지 중소업체들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아직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월 만기가 또 이제 만기 주간에 다음 주부터는 그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최근에 외국인 포션상 선물 시장에서의 주가가 하락해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하지만 글쎄요, 일단 FOMC 미중시 쪽에서 발언 때문인지 몰라도 현물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구간이라면은 뭐 만기 포지션과 봤을 때는 다소 뭐 기간 조절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오늘까지만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5일 연속 양봉에 도전하다가 오늘 밀린 구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은 당장 월요일 날 갭상승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상방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기간 조정을 좀 주 초반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업종으로 보면은 뭐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실적이 좋은 서프라이즈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경기 민감성 종목군들 즉 뭐 주가상으로는 아래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쪽에 대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주 월요일 한판 승부수 띄워보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SOL 중심의 경기 민감성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좋은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지수가 올라갈 때 낙폭 과대이거나 아니면 실적 부진을 털어버리는 기업들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면 기존에 좋았던 쪽은 다시금 곱씹어 보시는 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좀 보여져서 오히려 이제 그러한 쪽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 내수 소비주 쪽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또 설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한 그 항상 이제 저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소비재 관련주에 대한 어떤 실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도 또 이렇게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주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뭐 저는 일요일 날 강연에 강연이 네. 강연가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 투자 자문분들이 중간중간에 코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굉장히 좀 감질난다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또 공개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예, 그 토마토 투자자문에서 이번 일요일 그 오후 1시부터 저를 포함한 그거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패러디한 그거. 네, 저는 광고를 찍지 못했습니다만 네, 저를 포함한 모든 운영력 분들이 나와서 강연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일요일 날. 네, 그럼 정종혜 운영님은 뭐 어떤 부분 좀 자세하게 다루실 예정이세요? 저는 이번에는 맡고 있는 업종이 건설 업종하고 해운 그리고 전기가스와 통신 업종까지 해서 섹터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섹터별로 나눠져 나눠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1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되시죠? 1시부터 그 와. 토론까지 하면은 4시간입니다. 오후 5시까지 합니다. 네, 정말 뭐 선물 많은 같은 분들이 거 준비됐나요? 선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면은 선물도 있대요. 선착순으로 100분께 자료집을 네. 또 제공한다고 네네네. 합니다. 일요일 날 2월 1일이네요. 또 2월 증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도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일 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4분기 GDP 나옵니다. 지난 3분기 성적이 워낙 좋았던 만큼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를 넘는다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발표됩니다. 유럽에서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함께 실업률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경제지표 나오는데요. 1월 무역수지와 HSBC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12월 경상수지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 쪽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경제지표 있는데요. 1월 HSBC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예상치는 전달과 동일한 49.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요. 내수 쪽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LIG 손해보험, 하나투어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공모 청약인데요. 올해 스펙을 제외하고 일반 종목으로 처음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2월 11일 코스닥에 상장하는 전자문서 및 리포팅 툴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포시에스가 공모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2월 2일과 3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공모가가 9,100원입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동양강철, EM텍, KG 이니시스가 신주인 수권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연초에 아마 많이 계획들 세우셨을 겁니다. 올해도 꼭 투자 성공해야지 하셨는데 1월이 영 만만치 않으셨다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준비되어 있는 이 토마토 투자 자문의 공개 방송에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이 토마토 TV 본사 지하 아르떼 홀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수는 지금 거래소는 1950, 코스닥은 590선에서 좀 정체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의 결과들이 좀 중요해지는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월말 월초에 공개가 되는 글로벌 제조업 설문지수 동향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